자, 2019년 6월 2학년 학평 때 나왔던 사회 지문입니다. 이 지문, 물가 지문이라고 할게요. 일단 경제에서 이 물가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특별히 어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줄글을 이해하면 되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봐줄 만한 거는 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 밑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지문이라면 이 공식을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가 서로 나올 겁니다. 총 두 개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물가라는 녀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것만 해도 일단 세 문제는 확정이 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물가, 여기 동그라미 쳐야겠죠. 제가 항상 정의 부분에 동그라미 치라 그러죠. 물가. 그래서 밑줄은 평균한 것, 여기까지만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면은 동그라미만 쳐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물가 지수도 역시 동그라미 쳐줘야겠죠.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 거를 말한대요. 현재 시점이 100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준되는 시점이 100인 거죠. 이 기준을 처음 정한 시점을 100, 기준으로 잡는 시점을 100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 지수가 115라면 이는 기준 시점보다, 만약에 지금 올해의 물가 지수가 115인데 이거에 대한 기준 지수가 만약에 2010년? 2017년? 2016년? 이 정도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 그 시점의 수치가 100으로, 수치를 100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15% 현재가 더 비싸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재화, 서비스 모든 가격을 전부 다 어떻게 변동하는지 조사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 검사할 때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어떤 기준을 잡고 대표적인 품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조사를 해서 물가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 지수부터 구하게 되는데, 가격 지수가 또 뭐지? 이 가격 지수는 물가 지수랑 살짝 다른 단어죠. 이 가격 지수란, 또 여기 정의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가 지수는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물가라는 게 어느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물가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가는 원래 이 단어의 정의에 따르면은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 가격의 뭐라고 해야 되냐? 합산 평균? 그것도 아닌데. 가격의 수준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가격 지수는 이 물가를 이루는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 중에 하나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이 녀석들의 지수, 그러니까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다 다르잖아요. 1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평균을 내면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수준의 개념으로, 물가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격을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지수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100을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변동폭만 생각하면 되니까 만원짜리랑 100원짜리랑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두 가지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 녀석이 110이고 이 녀석이 120이래요.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이건 가격 지수죠. 110은. 그리고 120은 가격 지수죠. 이 녀석도. 이걸 물가 지수로 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둘을 합친 다음에 두 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이 되죠? 11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가 지수인 거죠. 이것을 단순 물가 지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또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녀석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물건은 물가에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어떤 물건은 물가에 영향을 적게 줄 텐데 그것을 드러내 주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현실적인 한계라는 거죠. 따라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녀석은 더 가중치를 주면은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물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감 물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물가에 근접한 결과를 측정하려고 한대요.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곱해서. 이때 품목별 가중치, 품목마다 중요한 정도가 다를 테니까 품목별로 가중치를 각각의 가격지수에 곱해서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동그라미 친 단어들은 이제 단어가 그냥 나오면은 그것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곱한 후 합해서 얻어지는 값을 가중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사실 단어는 좀 직관적이죠. 이 가중 물가지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래가 많이 돼야겠죠.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1. 물가지수는 용도. 동그라미 쳐도 되고 체크하셔도 됩니다.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대요. 이건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물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물가지수의 용도로 흐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목록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상품의 양, 화폐 구매를 이 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가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될 때, 경기가 호황일 때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불황일 때는 사람들 돈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판매자가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이거 내가 지금 이런 게 지금 지문으로만 이렇게 읽으니까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최근에 어젠가 그제 헬스장 다니는 데서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볼게. 여기에 그대로 이게 녹아 있어. 봐봐. 내가 고투 설릉점이라는 헬스장을 다니는데 보입니까 이거? 아씨, 안 보이네 이거. 이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권고해가지고 문을 닫게 하잖아. 닫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2주일 동안 지금 2주일 동안 헬스장을 문을 닫게 했어. 그런데 이런 데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매달 매달에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한두 달만 장사가 제대로 안 돼도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지. 그러니까 급하게라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가격을 적게 해서라도.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모션으로 당연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경기는 일단 불황이잖아요. 수요가 감소할 테니까 이 감소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보통 수요랑 공급이랑 수요가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서 이거 수요 맞지 이거? 수요가 이렇게 줄어서 원래대로라면은 이 사람들이 정한 가격이 이 가격이 될 거잖아. 이 가격이 원래 얼마였냐면은 45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이 가격이 그쯤 돼요. 45만 원이었다고 치는데 1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가격이 꽤 저렴해졌는데 45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내가 원래 작년에 끊었던 게 이 가격이라고 쳐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발생을 하냐면 45만 원이라는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시에는 만약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이 점에서 판매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나게 이 판매량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 헬스장에서 생각을 했는지 지금 이게 프리패스라는 그 표 회원권이거든. 지점들이 있는데 어느 지점에 가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가격을 얼마로 다운시킨 문자를 줬냐면은 27만 5천 원이니까 27만 원이라고 합시다. 27만 원으로 다운시킨 문자를 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4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해버리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을 낮춰가지고 원래 있던 가격보다는 더 높은 판매량을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 지점을 찾는 과정일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싸게 측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지점의 이 가격보다는 어떠한 보통 이런 걸로 체크를 하죠. 균형 가격을 이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낮게 지금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 두 명이 등록을 하면은 한 명은 공짜로 등록을 추가로 해줘. 그러니까 한 명당 27만 원이 아니라 친구가 만약 있는 사람이라면 난 없는데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54만 원에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을 더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명일 경우에는 가격이 18만 원인 거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 이야기하다가 그냥 지문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 특히 사회 지문이 그게 확실히 큰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할 줄 알게 되면 처음이 어렵지 사고력이 조금만 좋아지고 아는 게 좀만 더 많아지고 좀만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지문에 대해 갖는 의미라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소중은 아니야. 절대 지문은 소중하지 않지. 이게 소중할 리가 있어?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접근하면은 훨씬 더 공부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은쌤 그 고투 문자 받았어? 아마도요? 27만 5천 원 1년권인데 네. 우리 둘이 등록하면은 한 명 공짜로 등록시킬 수 있음. 친구 있나요? 없어요? 전화 쌤이랑 뭐 거기서 씨.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또한이라고 했는데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대요. 이것도 밑줄을 이건 밑줄을 살짝 그어볼까요? 아, 여기도 밑줄을 안 그었네요. 여기도 밑줄을 그었어야 되고요. 이것도 흐름상 이어지는 녀석이죠. 3번.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의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왜냐면 비교를 잘 해야 되니까 기준을 맞춰가지고 올해의 얼마와 그 몇 년 전에 얼마를 비교를 하려면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물가지수를 통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동시에 잡은 가격으로 같은 기준을 잡은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 조금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잖아.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이 되는데 현재의 금액을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어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나누기로 들어가고 이러면 좀 어려워요. 이거를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어렵고 좀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좀만 바꿔줘요. T년도 금액은 현재 금액 곱하기랑 나눗셈은 서로 역수해가지고 바꿀 수 있죠. 현재 물가 지수분의 T년도 물가 지주가 아니죠. 지수.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거는 어떻게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T년도의 금액은 현재 금액에 이것을 곱해주면 되는 거다. 뭐예요? 현재 물가 지수분의 T년도 물가 지수. 뭐예요? 현재랑 T년도의 물가 지수의 비율. 물가 지수, 현재의 물가 지수 대비 T년도의 물가 지수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 싶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그대로 이해가 됐으면 그냥 이걸 써도 되는 거고요. 또 공식은 뭐 자기 입맛대로 수정이 아니죠. 변환시키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 뭐예요? 가격 변동 효과를 이것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 명목가치, 현재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금액이 명목가치, 그리고 환산하여 얻어지는 통계치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녀석, T년도 금액, 이 녀석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변동을 전부 다 뭐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니까 뭐 실질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잠깐만 어우씨 기침할 뻔했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쭉 읽으면서 이거는 명목, 이거는 실질 가치, 왜냐면은 정의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은 완전 일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목 가치랑 실질 가치가 뭔지는 알죠. 명목은 숫자로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실질 가치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 그러니까 올해의 10,000원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10,000원은 명목 가치로서도 10,000원이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명목 가치로서도 10,000원이고 실질적인 구매력, 실질적인 가치도 10,000원으로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내년의 10,000원은 지금의 10,000원과 똑같은 품목을 다 구매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물가 변동, 그리고 화폐의 구매력, 화폐의 가치 변동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10,000원과는 다를 거예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실질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T년도의 금액이라는 녀석은 현재의 10,000원을 T년도에 현재의 10,000원이 T년도에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실질적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이건 또 이용 목적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이거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 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생산자 쪽 가가지고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 구입하는 사실 여기도 생산 물가 동그라미 여긴 굳이 읽을 필요 없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주인공이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지는 당연히 다르겠죠.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이랑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현실로 다가오지만 기업에게는 생산 원가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철판 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보고 이 밑줄 문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봐봐. 지금 여기서 따라서라고 했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요 문단을 잘 읽었다면은 이 따라서라는 말이 따라서 한 다음에 이 기억 밑줄 치는 이 문장의 역할이 문단을 문단의 핵심, 문단을 요약 정리 뭐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까지 딱 보고 이 문단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건 사실 문제 풀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문제 풀 때 이 이야기를 또 할게요. 만약 여기에서 좀 이상한데 답이 좀 안 나오는데 라고 하면은 이 다음 것까지 살짝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한 것 같은데 이제 이쯤 돼가지고 정지를 하고 문제 어려웠던 걸 다시 풀어보세요. 전 이야기 계속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해도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겠죠. 왜냐면 지하철이랑 철판에서도 봤듯이 소비자랑 그 다음에 기업이 중요시하는 중요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굳이 뭐 추가적으로 제가 직접 글자를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뭐 연료, 채소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이랑 가게, 소비자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은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가중치가 큰 데 비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뭘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가게의 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잡겠죠.
요렇게.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랐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내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란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얘는 많이 오르고 얘는 조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듯이 요 반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바로 직접 생각을 되게 많이 해주라 그랬어요. 생각을 공부하면서 많이 하고 정말 복습을 열심히 하고 좀 열린 생각을 가져주라 그랬어요. 우리 바로 이 직전에 했던 거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전 몇 회냐? 실전 6회 지금 4회 지문인데, 에? 실전 5회 4회 지문, 이 무차별 곡선 지문에서도 내가 강의란다. 대체 효과와 소비 효과가 일어났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에서 방향이 뭐 같을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각각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변동을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이 마이너스 보이는 녀석이 더 높은 변화를 보이면은 결국 총합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더 높다면 총합은 좀 더 위로 가서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거랑 이런 거랑도 서로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같은 이야기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잘 재면은 얘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지문 안 읽고도 왜일까라고 한다면 기업이 먼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팝니다. 그쵸? 그러면은 기업이 먼저 그걸 체감할까요? 소비자가 먼저 체감할까요? 당연히 먼저 만드는 기업이 그걸 체감하는 게 훨씬 더 시점이 빠를 거예요. 읽어볼게요.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단계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의 소매 가격을 조사해 작성한다. 보면은 시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되지 않고 좀 기간이 지나고 영향이 도달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앞서 변동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밑줄을 줄 필요가 없고 요것만 체크가 됐으면 여기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면 생산자가 이 물가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을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사는 구매 가격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가격이 높은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해하기도 한다는데, 이건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와 같은 이유로 생산자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는 녀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라고 하냐,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다. 근데 보통 그냥 선행지수의 느낌으로 얘가 오르면 얘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반대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거고, 이 녀석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이미 나왔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지문은 이제 다 읽어봤고요. 좀만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 볼게요. 여기까지만 딱 지우고 일단 지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